뭐 이렇게 다 마스크를 끼지만은 뭐 강의하는 사람은 좀 잠시 벗고 또 제 얼굴도 보일 겸 벗겠습니다. 이런 상당히 11월 달까지 진행되는 길 위의 인문학 강좌가 이곳에서 개최되어서 또 이렇게 초대받아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반갑습니다. 하여튼 스님께서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보통 한 몇 번 하고 이렇게 마치는 경우지만은 아마 제가 이리 듣기로는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우리 영천의 역사 문화 중에서도 이 돌에 새긴 글씨, 현판의 글씨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제가 이 금성문이라는 주제라서 다소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뭐 이렇게 말 주변이 뭐 좋아서 잘 풀어내질 못하고 있는 사실만 그저 제 눈에 들어오는 내용만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면서 또 우리 늘 가는 그 명산대찰인 은혜사지만은 그저 지나치기 쉬운 또 그저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안 띄는 곳에 글씨가 있고 또 사람들이 살다 간 그 흔적을 남겨놓은 그런 하나의 기록 문화입니다. 이 금성문이라 하지만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쇠금자에 돌석자 그럴 문자입니다. 돌이나 이 쇠에 새겨진 것은 말할 것 없고 또는 나무 판자 또는 그릇, 종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금성문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바위, 자연 바위 또는 인공적으로 좀 다듬은 바위에 새겨진 글씨 또 어떤 분의 행적을 기린 그 비석하면은 뭐 송덕비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묘비도 있고 뭐 또 길가에 큰 신도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바위 글씨와 비석만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상당히 2시간 정도 한다 해서 편액을 좀 넣었습니다. 편액은 이제 건물의 이름을 알리는 나타내는 그런 판자에 새긴 글자입니다. 근데 이제 기둥에 걸어 놓는 것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주련 또는 중국에서 영년, 기둥영자를 써서 글귀를 대꾸로 많이 짓기 때문에 영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편액은 조금 좁은 의미의 그 명칭이고 크게는 총괄해서는 현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수막 하듯이 모든 그 글자나 그림을 매달아 놓는 판자를 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사에 대한 뭐 기본적인 것은 뭐 기록에 있는 것을 저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팔공산 자락에는 이 동쪽에는 은혜사가 있고 저쪽 그 서쪽에는 동화사가 있는데 전국의 많은 본사 가운데 이 팔공산 자락에 2개가 다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의 그 5대 본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제19교 전국에서 10번째 교구 본사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사 암자 중에 국보 제14호가 그 조사 영산전에 있고 또 두 점의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내 암자를 이래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백년암, 백흥암, 운부암, 서운암, 기기암, 묘봉암, 중앙암, 원효암, 거조암 등에 있습니다. 옛날에 거조암이라다가 요즘 가니까 그 절의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절사자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그 금성문부터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사에 대한 뭐 또 설명인데, 요게 입구에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저도 사진을 찍어서 방금 열거한 여러 산내 암자라 하죠. 본사가 있고 그 본사 영역 안에 암자들이 있습니다. 뭐 은혜사 본사 앞에 바로 백년암과 서운암이 아주 가까이 있고, 쭉 가서 여기에 못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인종의 태실이 있는 요래 있습니다. 백흥암 뒤에 있는데 백흥암과는 약간 덜 가서 이렇게 태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골짜기를 따라가면 운부암이 나오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묘봉암과 중암이 여기에 자리에 있습니다. 또다시 서운암을 거쳐서 요래 가면은 기기암이 있고, 이 외에 안 나온 아까 열거한 데서 두 개가 바로 거조암과 또 원효암입니다. 원효암은 경산 와촌 쪽이지만은 역시 이 산자락을 몇 개 넘으면은 접할 수 있습니다. 바위글씨가 몇 개 열거되어 있고, 또 비석과 표석이 있습니다. 또 불상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영천에 비석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딨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답사한 결과는 여기에 조양각이 있는 조양공원에 보면은 역대 이 군수나 현감 관찰사들이 다녀간 그런 비석들을 상당히 많이 모아놓고, 또 그 다음에 예전에 803 가는 신령현인데 신령 초등학교 안에 또 상당히 많은 비석들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습니다. 요즘 한두 개 있어서 보존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모아놓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책으로 나타내면 원래 어디 있었다 하는 것이 기록으로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놓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은혜사도 여기 보면은 이 부도전 안에 비석 뭐 많이 모아놨다 해서 무리군자를 써서 비석군이고, 그 다음에 불상은 이거는 석불상인데 요즘 근래에 조성한 불상인데 뭐 그림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위글씨도 이제 절벽에 있는 것을 마의 석각, 그러한 불상을 생기면 우리 보통 마의 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석각 또는 각석입니다. 돌의 색이다, 그냥 우리말식으로 하면 석각이지만 각석, 또 돌을 좀 깎아서, 보통 그냥 아무 돌에 새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모가 덜 때라고 조금 약간 홈을 파거나 인위적으로, 안 그러면은 돌이 좀 윗부분이 이 풍화작용이 덜 되라고 약간 튀어나온 아래에 새기기도 합니다. 이제 제일로 제가 주목을 한 바는 이 서쪽에 있는 동화사가 있는 송림사, 파계사 있는 이런 계곡에 새겨진 각자보다는 은혜사가 절대적으로 많고, 또 특징적인 것이 큰 글씨도 많고, 그 다음에 한시가 새겨진 바위가 있어서 굉장히 은혜사에 한번 거닐면서, 그
그야말로 산내 산보하면서 찾아보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방금 언급한 한시 새긴 그 바위 또 나무아미타불이 세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사 산문을 들어가는 큰 입구 매표소 바로 지나자마자 거기에 있는 그 하고 부도전 앞에 하고 또 저 백흥항 앞에 하고 세 개가 나무아미타불을 새겨놓고 또 바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비스듬하게 자연석에 또 하나 새겨진 총 4개네요. 이란 것입니다. 저는 요거 글씨도 재미있지만 상당히 가장 오래된 글씨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그 따듬기도 했지만은 미안합니다. 따듬기도 했지만 이 무자의 위에 그 아주 그 행석 기운을 조금 넣어서 나무아미타불을 이렇게 새겼는데 처음에는 이 자리에 안 있고 또 옆에 이 그 길 내고 또 정비하면서 이 본래 있던 입구 쪽보다는 좀 안쪽으로 이어서 다시 더 안정적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요 깨졌습니다. 요쪽이 거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다른 어떤 것보다는 연대가 오래돼서 보이는 그런 각자입니다. 상당히 깊게 새겨져 있네요. 그 다음에 요 나무아미타불 바로 뒤에 이거는 조금 걸어서 한 5, 6m 이래 뒤쪽을 가야 보이는데 이 최항묵입니다. 최항묵. 상당히 요는 이제 자연색의 도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 영천 군수를 지내는 분인데 뭐 그리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부터 황제 늑관입니다. 잘 안 보이는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이 두 분의 이름이 근데 요거는 좀 얕지만은 또 아까 제가 처음 알아가는 게 요게 조금 볼록하고 속 들어간 곳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거는 마무대가 아예 홈을 파서 이렇게 이끼 낀 채로 있습니다. 이분의 연대를 인터넷에서 찾으니까 상당히 그 1934년에 영천 군수로 있었고 조선 총독부 군석이 임명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협조한 그런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아미타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홈을 파가지고 부도 앞에 이렇게 있던 건데 이 이끼가 끼어서 상당히 그 붉은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저 바위를 정비 그 일타스님 부도탑을 세우면서 밖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그 아까 이끼는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그대로 입구에 있습니다. 아까 있던 자리가 요쯤 요 앞인지 요쯤 있는 자리인데 요 아까 돌을 많이 정비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각으로 이 비석은 미안합니다. 이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 탑하고 너무 정중앙에 우뚝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잘 보이는 그럽니다. 제가 검석문을 하면서 제일로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거 보면서 한자죠, 그죠? 한자라도 그냥 정자로 이렇게 쓰이면은 동곡
합당 일타 대종사지 비 이래 읽는데 옆에 이거 뭐라고 쓰여졌는지 자세히 가도 그걸 이제 약간 흘리면 행서고 좀 더 많이 흘렸으면은 그 초서라고 합니다. 글씨 서체가 보통 한자의 글씨체가 몇 개로 우리 알고 있습니까? 5가지.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그런데 실생활에 쓰이는 것들이 5가지지만은 좀 더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더 오래된 글자는 갑골문과 금문, 즉 쇠나 종에 새겨진 종정문이라고 하는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유행해서 사용되었던 금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글자들까지 하면 7가지 서체를 익혀야 조금 뭐랄까요, 한자에 대한 그런 건데 익히는데, 근데 제일로 해서라도 제일로 어려운 자가 뭐냐, 이체자들이라든지 속자라든지 약자, 현대 중국어의 간체자, 이런 것들은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익히기 위해서 이제 서예를 한다든지 또는 그 문자학에 대한 그런 원리를 조금 관심을 두면은 좀 더 나게 보지만은 시간이 요하는, 왜냐하면 필체는 다 그 다양하고, 방금 이제 스님께서 이 사진 뒤에 볼펜 만년필이죠. 만년필로 자기에게 익은 글씨를 막 그 써놓으면은 굉장히 그 판독하기 어려운 그런 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요즘은 그 덜하고, 또 뭐 길거리에 영어가 또 너무 간판이 많으니까 영어 보는데 익숙하지, 도리어 한자에 대한 것은 따로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뭐 외면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읽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다 옆에는 또 다른 데보다는 은혜사라고 굉장히 3군데 크게 보이네요. 이런 비석도 좀 드문데 은혜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요, 과연 이 비석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끼가 끼고 또 그냥 뭐 있는갑다 하고 지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돌에 새겨진 기록 문화지만 돌에 새겼다고 해서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깰 수도 있고 또 이끼가 끼어서 글자가 마모가 될 수도 있고, 이끼는 자라죠. 그럼 발을 어디에 내리겠어요? 그 홈속이나 이런 데 먼지 쌓이면 내리지만 오래되면 상한 같은 거는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를테면은 틈이 생기면 겨울에는 그 물기가 들어가면 얼었다가 또 녹았다 하면은 균열이 가버리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거지만은 조금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또 판독을 위해서 이렇게 뺏겨둔다든지 촬영을 사진을 한다든지 탁본을 떠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좀 은혜사는 그 건물이나 길 이런 정비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 안에 든 비석들이 조금 앞으로 정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오석으로 센 이런 비석들은 이 갓도 굉장히 넓고 하지만 갓이 없는 이런 것들은 지금 청소 안 하면은 판독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조금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갓이 있더라도 세월 때문에 무슨 자가 있는지 그저 비석이다 이런 정도로 지나지 내용 면에서는 조금 판독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이러 보니까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게 절벽인데 하얗게 사람
뭐 제가 써도 요 정도밖에 안 오는데 상당히 높은 데 있어서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돌에 그냥 깎아가 홈을 파가지고 다른 좋은 돌을 가지고 새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 홈에 끼워놨습니다. 뭐 이것도 상당히 노력이 심할 텐데 세면처럼 보였는데 글씨가 안 보입니다. 과연 그냥 보이도록 하려면은 조금 글씨에 색을 입힌다든지 뭐 검은색이든 파란색이든 흰색이든 해놓으면 좋아할 때는 전혀 판독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고개 쳐다봐도 하얗게 보여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길 없는 그런 겁니다. 이제 옛날 길을 따라서 이제 걷다 보면 다리 건너기 직전에 이 대소인 하마비, 하마비는 이제 글자 그대로 말에서 내린다. 뭐 대인 소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뭐 또 내용이 뭐 관은 뭐 이하 뭐 대소인 하마비 뭐 조금 다릅니다만은 왜 하마비가 여기에 은혜사에 썼습니까? 왜 하마비는 조선시대에 아무데나 하마비를 안 세우죠. 바로 백흥암 가기 직전에 상곡대 인조대왕의 태실 때문에 원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숙종이 영조를 낳게 해달라고 기원한 사찰이 바로 파괴사죠. 파괴사에도 역시 하마비가 있고, 우리가 영천에는 수도사 가는 길목에 권흥수 장군을 모신 그런 귀천서원이 있어요. 귀천서원에도 하마비가 하나 있어요. 원래 마을 입구에 있던 것을 누가 깨서 뽑아서 훔쳐가다가 이제 마을 분들이 다시 찾아서 비각 앞에 세워뒀습니다. 그 외에 향교나 서원, 하양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금호서원 앞에 향교 앞에 이런 데들어 말 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요즘 뭐 자가용 끌고 뭐 어디든지 다 가지만 예전에는 다 조용조용하게 소리 내지 말고 이렇게 오라고 이런 표석을 세웠습니다. 이 비석이라기보다는 실은 하나의 경계 표지판입니다. 요거는 요 날짜가 있는데 뭐 경신 몇 년 소춘입니까? 경신 소춘 이래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요거 탁본을 상당히 거친 돌인데도 해보니까 선명하게 잘 나와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마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경자소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바위 글씨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은혜산문 임인 지군 이장용입니다. 이장용. 지군 알지자 고을군자입니다. 혹시 지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알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일을 맡다 이런 우리가 도지사 길도자 알지자 일사자 하면은 경상북도 도지사 이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도의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사 또는 지군 같은 말인데 바로 맡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을 이 지자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고을 군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장용인데 해서로서 반듯한, 해서는 정자체입니다. 반듯하다는 글씨체인데
우리가 중국의 당나라 때 완성된 글씨지만은 그 이전에 육조를 거치면서 상당히 그 다듬어 생겨난 글씨라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위에 이 사방을 돌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이 글씨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봐도 안 보입니다. 높아서. 왜 하늘 보고 이 글씨가 새겨져 있을까요? 원인을 아는 사람? 예, 맞습니다. 세워져야 되는데 아마 밑이 요거는 아니면 이쪽 면이었습니다. 요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원래 이 자리도 아닙니다. 그 하천 정비하면서 그 하천가에 그 자연스럽게 세워진 돌인데 그냥 워낙 깨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옮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옮겨놔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글씨인데 여기서부터 은혜 산무이다는 건데 조금 이렇게 덜 안정적이라도 바르게 해놔야 되는데 그냥 위로 그저 해놔서 조금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일부러 보기 힘든 그 글씨 중. 네. 도리어 뭐 몰라서 훼손 안 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글씨가.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 은혜사측하고 섭외를 해서 좀 탁보이라도 떠서 은혜사에 하나씩 이렇게 보관하도 성보박물관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가까이 있는 그겁니다. 예. 영천 군수를 지냈는 해가 요게 1901년에서 2년 정도 요렇게 했고 그 정비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서 그냥 굽어 보면서 사진을 찍고 내려온 경우입니다. 예, 이거는 극락보전 앞에 요 단간지주입니다. 양쪽에 다 있는데 또 특색 있게 새끼줄을 연결해서 색종이를 상당히 많이 제가 갔을 때는 끼워놨습니다. 확대를 하면은 여기에 보입니다. 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새끼줄을 살짝 들으니까 돼지 해자 개해년 8월 1조성 8월은 쓰고 일자는 대체로 명확하지 않아서 그럼 빠지면 되는데 일자를 였습니다. 뭐 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조성했다 해서 이게 개년이 언제 개년인지 따져볼 수 요즘은 서기로 하니까 2021년 하면은 상당히 그 편리한데 이 새긴 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뭐 전혀 알 길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쨌든 글씨가 상당히 단아하게 새겨져 있어서 그냥 눈에 쉽게 띄는 그런 글씨입니다. 이제 조금 걸어서 지금은 템플스테이 하는 건물 뒤쪽입니다. 아마 지금 길 말고 그 동선으로 봐서 아까 본 극락보전 대웅전이죠. 그걸 거쳐서 이렇게 산길 따라 가다 보면은 나오는 데인데 지금은 건물에 가려져서 일부러 이렇게 건물 뒤 축대를 타고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금성문입니다. 또 홈을 파고 이랬는데 영천의 성호운이라는 영천 지명과 본인의 이름을 넣고 한시를 한수 오원절구를 새기고 요거 몇 년도에 자기가 새겼다 하는
자기의 그 뭐랄까 호조 만회라는 그런 분이고, 여기 보면은 아여공산병아주 화신월석 방운루입니다. 그 다음에 백발선소 여소벽 요장차석 활천축 신미동 10월 사룡산하 만회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대로 시를 새기면서 매년도 겨울 10월 달에, 사룡사는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고 영천 시내 근처에 사룡산 아래에 사는 만회라는 사람이 있었다. 만회의 이름은 누굽니까? 요게 성홍입니다. 그냥 뭐 제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와 팔공사는 우리 고을에 함께 있어 꽃피고 달뜨는 저녁이면 그 운보함을 찾는다니. 백발이 어느새 응성하지만 평소의 버릇은 남아 장차 이 도를 천추토록 살아있게 하리라. 이렇게 읊었습니다. 하여튼 칠언절구라고 합니다. 이 시는 팔공산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서 상당히 이것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새겨진, 이 보니까 민족 사학의 요람 능인중고등학교 구지인데, 여기 원래 백흥암, 어느 한 분이 제초를 하는데, 요거 백흥암, 미안합니다. 백흥암이 아니고 백년암 자리인데, 길쭉한 옛날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큰 법당이에요. 영천원에서. 이거 왜 이었느냐? 이거 제가 쓴 글씨인데, 이게 원래 서주고는 저한테 전혀 새길 때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이 돌 크기 못 찾아서 그냥 축소 너무 해버려 가지고, 상당히 그 위에 보라가서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위에다가 이 공간이 많은데 너무 글씨를 현장에 가보면 좀 줄였습니다. 이것을 내려야 되고, 좀 끝까지 볼력 없이 그냥 알아서 임의대로 쫙 해버렸습니다. 이게 아까 건물 앞에 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백흥암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름은 두 개 이렇게 홈이 파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뒷면에 굉장히 넓은 면인데 여기에다가 각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크게는 나무함이 다 불이라고 써져 있고, 양쪽에 다 글씨가 있습니다. 요게 관세음 보살, 요거는 대세지 보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글씨를 쓰는데 뭐 시주한 분들의 그 법명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한쪽에 있어서 촬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의식도 못하고 앞에 와야 좀 글씨를 가리지만은, 제가 이 유튜버 이거 그 촬영에 익숙지를 못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와야 되는데, 이렇게 미안합니다. 나중에 편집할 때 조금 잘 해주시고. 자, 좀 화날 때 했는데, 역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중국 가면은 좀 붉은 글씨를 선호해서 많이 하지만, 우리는 좀 파란 글씨나 초록 글씨 또는 흰 페인트라도, 우리가 낙엽이나 이런 티끌이 묻어지면 이게 글씨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이 당대의 신도비나 일반 비석들은 다 주묵을 였습니다. 그 사찰의 스님들의 큰 비석도 다 붉은 것을 였는데 뭐 세월이 흐르면서 이 빨간 글씨나 이런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검은색이라도 이어서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같아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루 이런 벤트를 엮는 작업을 좀 해주고 싶은데 뭐 워낙 은혜사에는 글씨가 많습니다. 여기 이름인데 이름이 보니까 안윤명, 박창호 굉장히 각을 깊게 했는데 이게 저 돌에 검은 이끼류가 끼어서 좀 한자 좀 묻히고 또 박창호도 옆에 세로로 잘 새겨져 있습니다. 해서로 있는데 좀 그저 있다 정도지 선명하지는 못합니다. 확대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또 다른 데 없는 각석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사 흥성대원군 유공송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그 중암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길가에 있는 바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끼가 많이 덮였는데 그 요 선이 요래 좀 보입니다. 지금 현재 다 덮여 있는 상태. 그래서 내려가서 이렇게 선 보이는 밑에 이렇게 이끼를 뜯어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름은 굉장히 큰데 요게 이제 제일 중요. 근데 홈을 팠습니다. 이렇게 선각을 넣고 또 여기도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당상대감 흥선군 순상궁 국신서구 관찰사입니다. 순찰사하기도 하고 관찰사하기도. 정사 6월 1하고 주사 수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설명을 인조대왕 태실에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궁실의 재물을 관찰서를 통해서 내려보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흥선 당상대감의 기록을 남긴다. 칭송하는 글이죠. 그래도 절에 이렇게 재물을 보내줘서 그 감사의 뜻으로 각석을 남긴 이 기록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순히 우리가 성주의 세종대왕 아드님들의 그 태실도 우리가 선석사에서 하지만은 바로 이 은혜사에서 그 보호하는 대처럼 명산에 이런 태봉이 절을 이렇게 하나씩 짓고 없으면 짓고 있으면은 그 관할하도록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태실과 태비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인조의 태실이 인종대왕의 태실이 잘 남아 있는 편입니다. 아까 나무아미 타불은 요거는 이제 조금 근래에 새겼고 그런데 백흥암에 어쨌든 자연석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글씨입니다. 이제 산 위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상당히 조각 예술이 뛰어난 태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큰 글씨로 있고 조각이 상당히 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 태비라 하고 요 뒤에 그 태실인데 물론 이렇게 이 난간이랄까요? 이런 것은 보완을 다시 이었습니다. 이런 기둥들이 몇 개 남아 있고 거의 다가 부서졌습니다. 부서진 것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로 이 가에 두른 것들은 새로 다 하고 나머지 이런 뭐랄까요? 난간주들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잠시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을 해달라고 합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잠시 쉬고 시작하는데 쉬면서 보니까 면면이 뭐 이런 눈밖에 안 보이지만 이 문화 강좌가 앞으로 상당히 희망이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전역이라는 또 특징이 있지만은 상당히 앞으로 이 공감하는 연령층이 상당히 학구열이 보이시는 것고 또 앞으로 공부하면서 상당히 영천 문화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좀 깊어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뭐 아까 비서도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삼인함 바위 글씨가 이제 다 돼 가는데 그 중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좁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 구한서 이름이 하나 새겨져 이 외에도 이 뒤엔가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이름자들은 뭐 이렇게 기복의 어떤 표현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 가겠지만은 뭐 요즘은 새기 힘들지만 예전에 아마 이렇게 새기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팔공산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이 삼인함 글씨입니다. 요 네모진 길쭉하게 바위가 세 개 나란히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건너가도 될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인자가 도장 인자죠. 도장처럼 새긴 바위다. 요즘 뭐 둥근 도장이만 예전에는 다 사각 도장도 많았으니까. 뭐 하여튼 직사각형의 도장처럼 새긴 바위인데 요게 세 글자의 길이가 글씨 길이만 2m입니다. 2m. 세 글자 좀 크죠, 그죠? 이 크다 하는 게 실감이 안 났을 텐데 이리 떠보니까 한지 한 장에 글씨가 한 장이에요. 그저 한지 한 장. 그 왜 이래 들었느냐? 요 봉우리가 이렇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산봉우리 이렇게 형상이어서 아주 독특해서 그래 들어봐. 요게 2m 배접을 해보니까 길이가 2m입니다. 상당히 그 예서 글씨체입니다. 단아한 좀 이렇게 글씨로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서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암 역시 뒤에 요 삼인함 새겨진 그 또 다른 약간 밑쪽에 바위에 높습니다. 이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새겼을까 하는 느낌이 이래. 여기에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요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그 강원도 원주에서 온 원주 판관 뭐 이렇게 이름이 쭉 있고 고산 현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름들이 군수 조재덕이라는 분이 영천 군수로 와 있는데 일가들이 다 조자는 빼고 다 이름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족들 옛날 군수가 한번 부임을 하면은 가족들이 와가 살기도 하지만 일가 친척들이 다 한번 다녀가는 그런데 중암이 아마 유명하니까 그 위에까지 가서 또 특별하게 그 새겨둔 것 같습니다. 뭐 글씨는 아닙니다만은 요 근래에 또 이 절 안에 상당히 그 불상을 삼존부를 새겨두고 그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12지신상을 또 일어났습니다. 뭐 어떤 상징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건 이 상당히 조각이 섬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바위 뒤에는 와불이 있는데 성곽만 건져 해놓고 아직 두드러지게 파지는 않았습니다. 성곽 자체만 이제 보여서 그저 미완성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좀 시간이 현판 얘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좀 빨리 넘겨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매달린 판입니다. 이 극락보전처럼 이렇게 건물에 아마 예전에 그 대웅전이 좀 작고 또 주지스님의 말씀은 이 대웅전보다는 극락보전이 또 불상 안에 모셔진 불상하고 그 의미가 더 부합된다 해서 바꾼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제 성보박물관에 있는 현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사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과천의 추사박물관을 갔다 왔는데요. 이것이 그 추사 선생의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성보박물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전서병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병호는 대구에 1862년에서 1936년까지 살다 간 서화가인데 추사체를 잘 썼습니다. 그 추사하고는 세대가 떨어져 있어서 흥선대원군의 제자입니다. 나이 18살에 운영우에 들어가서 흥선군하고 바둑을 두는 족족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8가지 재주가 많다 해서 팔릉거사로 불렸는데, 그때는 흥선이 벌써 60 넘은 노인이었고 18살 먹은 석재 서병호를 대구가 하도 신동이 났다 하니까 불렀는데, 바둑을 3판 내리 다 이겼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둑만 잘 둔 것이 아니고 글씨, 그림, 한시 이런 것을 잘하니까 그 당대에 한 2년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여튼 근데 18살 때 흥선대원군은 또 추사한테 직접 배웠습니다. 그 추사가 가진 글씨라든지 법첩 이런 것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서 방금 석재가 어린 나이에 그것을 임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구에서 팔공산 동화사에서 글씨 공부할 때는 주로 안진경이라는 중국 당나라 서체의 해설을 썼지만은 거기에 가서 익힌 20살 때에 대구에 와서 쓴 그 글씨체는 추사체하고 핍진합니다. 보면은 전혀 모를 정도의 그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글씨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병호의 편익입니다. 왜 그렇게 근거를 두느냐? 우선 은혜사에 대한 이 편액을 썼는 기록이 추사가 없고 그 다 과천에 가서 받아왔고, 그 다음에 대웅전 석재가 여기 와서 뭘 썼느냐? 바로 교구본사 사무소 그 현판을 썼기 때문에 2개의 글씨를 보면은 은혜사가 석재 글씨와 더 핍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글씨는 여기 뭐 난초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글씨가 있고요. 요 끝에 보면은 바다해자 산 강자입니다. 요 도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해강이라는 호를 가진 김규진이라는 분입니다. 김규진. 물론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영친왕의 서예 스승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사진관을 서울에 연 분이기도 한데, 전국 31개 본사의 편액을 다 썼는데 그 직접 다니면서 다 안 썼겠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서울에서 썼다고 알려져요. 그 교구본사의 의뢰를 받아서 썼는데, 해인사 같은 경우는 손으로 썼습니다. 좀 손으로 해인사를 썼어요. 그래서 획이 굉장히 굵고 투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붓에 이 지나가는 서의 용어로 비백입니다. 이 갈필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서 속도감 있게 은혜사를 썼는데, 그 그대로 붓에 지나간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요 현판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나무와 여기 아래에 난초는 이 안순환이고 호가 중농입니다. 대구의 석재의 제자인 중농 서동균 선생하고 호가 같습니다. 호는 같지만 이분은 당시 궁중에서 요리한 분들을 모셔다가 서울에서 식당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강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사찰에 편액을 써준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납니다. 이 그림은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직접 다 절마다 이걸 한번 모아서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분위기가요. 이게 추사의 글씨입니다. 추사의 대웅전. 아주 좀 투박하게 썼는데 상당히 이 편액도 큰 편입니다. 그 본절에 그 본법당에 걸린 편액입니다. 요거는 걸렸을 때고, 제가 이렇게 본 건 성보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대웅보전 걸린 자리에 요 대웅전이 걸린 예전의 사진입니다. 역시 이 아까 대웅전 옆에 불광이 걸렸다가 그 이후에 우향각 주지스님 계시던 곳에 방 안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성보박물관으로 옮겨진 불광입니다. 과천에까지 가서 이 받아왔다는 불자의 이 가로획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 새길 때 좀 잘랐다가 다시 나중에 길게 해서 다시 쓰고 이런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과천 박물관에서 그 전시를 할 때 추사가 과천 생활을 하면서 쓴 작품에서 이 은혜사의 불광을 조금 좀 전시하고 싶다 해서 제가 탁본한 것을 한번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 두 장으로 누가 뜬 것을 제가 구입을 해서 그 과천 박물관에 전시를 한 게 있습니다. 불광 편액에 대한 어떤 그 유래, 여기 보니까 호언어 스님이 추사에게 편액에 대한 그런 받아서 걸게 된 내력을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추사에게 받은 게 여기 있습니다. 보화루, 불광, 대웅전, 일로향가, 이렇게 4개 정도인데 백항암의 산의 숭심과 주련이 더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다른 데 그 모각했는지 지금 성보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의 숭심인데, 이것을 성보박물관에 가오고 모각을 해서 지금 백흥암 보화루에 걸어두었습니다. 실물이 상당히 오래돼서 판이 갈라졌지만은 상당히 주위에 조각을 섬세하게 해서 실물을 보면 굉장히 좀 고태미가 난다 할까, 그런 게 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이가 커요. 이게 이제 백흥암 주련인데 옮겨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관 유마 방장실 능수 900만 보살 3만 2천 사자 좌 안절 좌자입니다. 계실 용수 불박착 염포 시방 무량중 운흥분포 보겠습니다. 일발반입니다. 일발반. 지금 아까 배치가 섞여져서 요게 원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아까 제가 실물 보고 읽었지만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유마거사의 방장실을 들여다보니 능히 900만 보살이 앉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3만 2천 사자자가 있어서 모두가 앉고도 비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히 또한 한 바루에 담긴 음식을 나누는다면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공양하고도 남으리라. 이런 뜻을 가진 주례입니다. 이 불교의 그 개송이지만은 어떤 장식을 위한 것도 있고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건데 요즘 주례는 어떻습니까? 걸어놨는데 밑에 설명이 좀 있으면은 좀 더 가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큰 사찰에서는 충분한 이 정각도 이제 이 소임사하시는 스님들 좀 줄어들면은 이제 그런데 세세하게 좀 설명도 붙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성보박물관 안에 있는 글씨입니다. 여기에 노가라고 해서 어느 스님이 추사의 글씨 한 점을 해서 기정을 해서 여기 유리각 안에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제 개인적인 소박한 생각은 이 은혜사에 있는 추사의 필적들을 우리나라에 추사 기념하는 곳이 과천 아까 추사박물관도 있지만 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의 그 대정의 그 추사 유배지죠. 거기에 적거지라고 하는데 그 추사박물관. 또 예산 본가에 바로 추사기념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 유물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 경북 영남 지역의 자료들은 지금 아무 데도 조명이 안 됩니다. 주로 추사 제작하면은 그 경기도 일원하고 진도에 있는 그 헐연가는 소치 이런 분들의 작품만 자꾸 그 계보를 잇는데 이 영남 지역의 당대에 추사 영향을 받아서 글씨를 잘 쓴 분 세 분이 있습니다. 영주에 소우 강벽원이라는 분, 역시 대원군하고 교류를 많이 해서 추사 글씨를 아주 잘 썼습니다. 대구에 석재스명, 또 거제도에 성파하동주라는 시대가 다 같습니다. 같은 시대에 사신 세 분인데 이 세 분을 앞으로 주목해서 이 추사에 대한 그런 영향이랄까 학맥이랄까 이런 것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사편. 우리 대구에 남평문 세거지 가면은 세 점이 있습니다. 추사 필자에. 그다음에 저 영주의 그 뭡니까 춘야에 가면은 경채정 진주광시들 이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기계의 분옥정을 가니까 추사 아버지 편의 유당일인데 다교자 집당자 이 호를 가진 분이 편액이 한정자에 2개, 아들 추사 선생이 3개, 5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정자 이름을 용계정사라 하기도 하고 그 경주 김씨입니다. 그 추사 아버지가 이제 그 경주 가거나 이럴 때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으니까. 그 지금 청하 보경사, 송나 보경사죠. 거기에 가 보면은 순사 김노경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 감령에서 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와서 남긴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적들이 다 그대로 있고 또 개인적인 소장품들이 여러 군데 대구에 남아 있다면은 그런 것을 이렇게 뭐랄까 연결한다랄까 이렇게 한번 모아서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조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세 군데 있지만은 그 지역에만 그 서울 경기 이런 데만 자꾸 조명을 해서 책을 잘 만듭니다. 제가 그 추사박물관에 가니까 이때까지 나온 책을 한 20권 정도 이렇게 제게 받아왔는데 상당히 그 부피 있고 전시도 활발하게 하고 재작년에 저 상해 북경 가서 그 전시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연계하면 충분히 큰 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은혜사에 특히 그 보아루라든지 이런 방음 산해숭심 주련 이런 것들을 특히 뭐 압도적인 게 불광입니다. 가장 추사 글씨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이 불광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뭐 일로향실 뭐 이런 큰 것도 무량수각 이런 것도 편액도 보지만은 불광이라는 편액이 가장 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편액 글씨 중에 유명한 앞에 출입문이죠. 예를 들었으면은 팔공산 은혜사입니다. 그래도 단아하게 쓴다고 이렇게 일타스님께서 썼지만은 나머지는 굉장히 그 판독하기 힘든 글씨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아까 이름 글자는 요 뒤에 바이오 있고 나무아미타부는 요 들어서면 요쪽에 써 있습니다. 역시 추사 선생이 참 그 과천이 있으면서 썼다고 하는 보하루입니다. 그 천진난만한 느낌은 듭니다만은 이 편의 글씨가 원래 어렵습니다. 현판 글씨 그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그 남의 이름 지어주는 거하고 이 집 당호 이렇게 써주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석자지만은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또는 어떤 서체로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좀 다양한 분들의 편액을 받는 게 좋겠다. 은혜사는 그래서 조금 독특합니다. 주지스님께서 전국에 글씨 잘 쓰는 분들을 섭외해서 정각마다 제각각 다르게 다른 서체로 다 썼고 각기 다른 분의 그 글씨를 받았기 때문에 와서 구경할 만합니다. 반면에 이래 가면 어느 전에는 뭐 아는 분 한두 분이 정각 뭐 7, 8개 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단조로운데 은혜사는 글씨 서체가 다양합니다. 아까 먼저로 전서부터 시작해서 초서까지 다 있는 정각의 그 주련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씨가 바로 석재 서병호입니다. 요 도장이 있습니다. 석재하고 밑에는 서병호라고 하는데 이 대본산 은혜사 종무소 아까 제가 그 은혜사 썼는 거하고 거의 필체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 본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 목자의 그 가로 선비사자의 양쪽 그 점 찍듯이 이렇게 썼네요. 근데 이 판을 마침 뭐 수리한다고 했는지 때 내렸을 때 뒤에 역시 그 먹으로 잘 볼 수가 없죠. 평 걸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유명한 화석이라고 빛날 화자, 이 용화사의 그 화자하고 돌석자 이렇게 화석이라는 분이
쓰는 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묵서인데 아마 새기기는 이렇게 썼지만 뒤에다가 다시 한번 써놓은 글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종무소에 여기 걸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전체 요 근래에 굉장히 그 화려하게 극락보전 도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미처 판독을 못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일주문에 썼던 일타스님의 글씨입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범종루입니다. 범종각하기도 하고 뭐 누각해서 이 다락 누자를 씁니다. 2층, 3층 이렇게 높이 청계를 이루는 집들을 보통 루라고 하는데 범종루입니다. 종자 이런 게 굉장히 필액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판독하기가 힘든 글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지장전입니다. 이는 초서인데요. 이거 저 땅지자 전자는 알지만 이거 장자 같은 거는 필액들을 너무 생략해서 의미를 가지고 읽는 거지 그냥 장자 하나 판독하기는 따로 떼어놓으면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읽습니까? 요 글자가 요 글씨 쓴 사람은 동산서 동역동자의 매산 동산스님이 썼다 이렇게 하는데 서쪽 서자도 되고 우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향각입니다. 향기향자를 쓰고 문문자를 그냥 이렇게 하고 밑에는 각각각인데 직각자입니다. 우향각입니다. 그 현재 주지스님께서 기가하시는 그런 공간인데요. 우향각입니다. 역시 예서체로 조사전 요 근래 작품입니다. 요거는 옛날 현판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설선당입니다. 주련이 상당히 이래 보니까 요 근래에 새로 달아서 이게 전서체인데 좀 변형을 많이 가봐서 상당히 회화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게 안 일불자락 하는데 이 영어에 T자 쓰고 옆에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많이 내려서 유심하게 안 보면 판독하기 힘든 글자들. 단서각인데 뭐 역시 예서체로 썼는. 요거는 기존에 있던 글씨입니다. 여기 뭐 경술 3월 1에 신금당입니다. 요것도 호연당입니다. 요 근래에 쓰는 겁니다. 상당히 집마다 새로 다 편액과 를 달았습니다. 이건 뭐라고 읽습니까? 이 이제 일타스님 글씨인데 아까 앞에는 다 검칠을 해나가 글씨만 눈에 띄는 검칠을 하는 까맣게 치는 금강율원입니다. 율원입니다. 경전을 강의하는 그런 집입니다. 백년암 뭐 옛날부터 있던 아주 투박한 글씨입니다. 서운함은 조금 글씨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는 운치가 없는 편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씨는 좋습니다. 백흥 대난 약이 아니고 야입니다. 난야는 조그마한 암자라는 뜻입니다. 이 보하루가 몇 개 있습니까? 은혜사에는 아까 본사에 있고 백흥함에도 있고 또 운부함에도 세 군데가 누각이 있습니다. 누각 규모 굉장히 크고 오래됐습니다. 도리어 본사 누각이 좀 너무 새롭게
칠을 해서 오래 안 돼 보인 새 것처럼 보이지만은 운부암과 백흥암에는 나무 그대로 단청을 안 하고 그래서 고태미가 나무도 또 오래됐고 이래서 웅장합니다. 극락전이고 아주 지금 여기 선생님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요 극락전. 자, 극락전도 보물이고 아까 국보는 저 거조암의 그 건물이고 요거는 이제 극락전 건물과 요 안에 있는 수미단은 상당히 책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모각을 해서 그대로 걸어둔 산의 숭심입니다. 이것도 역시 백흥암에 걸린 설선당입니다. 설선당. 뭐 삼락 삼여잔 이렇게 그 동곡선임에 이제 다른 절입니다. 이 절 무슨 절입니까? 예, 묘봉 가장 높은데 지금 중앙암 위엔지 뭐 하여튼 좀 꼭대기 암자 중에 가장 높은데 이 정각 안에 집 안에 이렇게 바위가 쑥 있습니다. 잘못 보면 또 척득하니까 이 벌집처럼 느껴지는 등에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특이한 암자였습니다. 원통전 이거는 저 통도사 극락암에 있던 그 경봉스님의 원통전을 모각을 했습니다. 연불당 역시 저 성적당 역시 다 묘봉암에 있는 글씨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운부난야입니다. 이 난약하는 게 그 아까처럼 요 두 군데 백흥난야, 운부난야 같은 분의 글씨입니다. 두 군데 누가 썼는 거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요 있습니다. 차 한잔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서 상당히 그 운치가 더 있는 그 보화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저 인쇄체로 새겨놓은 것보다는 앞에 그 좀 획이 굵고 또 이렇게 서예 글씨로 이렇게 물론 비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좀 필가들의 글씨를 좀 받아서 이 천년 간다는 이 돌에 새긴 것들은 너무 편리성, 비용성만 따질 거야 아니고 좀 운치를 살리고 비중 있는 당대의 그 필적들을 이렇게 새겨두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야가 세 개네요. 아까 중암난야도 이렇게 뭐 투박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자 이제 거조사라고 바뀐 거 깜짝 놀래 오랜만에 갔더니 이렇게 거조암이 갑자기 803 거조사로 바뀌어져 있어요. 영산루 요게 오래된 글씨입니다. 영산전 가는 게 편액 이 건물이 더 오래됐지만은 이 글씨도 조선 후기 때의 그 편액입니다. 자 여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제가 도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독을 제가 해봤는데요. 상당히 그 글씨가 좋고 이래서 그 제가 적어줬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은혜사 산내암자까지의 그 편액하고 아까 바위글씨 또 비석 요런 한 3가지 주제로 그냥 일별을 한 겁니다. 뭐 제가 깊이 있게 설명보다는 그저 길 따라가면서 보이는 대로 사진 찍고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고 은혜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먼저로 신령초등학교 또 수도암의 그 치산계곡 이런 데도 각석이 많으리라고 보고 또 영역을 넓히면은 그 마을마다 이렇게 골짜기 좋은데 이런데 선비들이 생활했던 데에 자기 영역 표시 내지 올라가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풍류를 즐기던 곳에 글씨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은 띄지만 그렇게 일부러 찾아 나서려고 하면 힘든 그런 여정이어서 그저 한 구역 안에 있는 것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얘는 역시 그저 참고로 나무아미타불이 2군데, 뭐 3군데라고 합니다. 예, 올라. 오늘 옴자각석인데, 이렇게 새겨져서 이끼 낀 채로 있는 것도 다른데 잘 볼 수 없는 그런 흔적입니다. 여기 아까 하마비, 지금은 요 귀천서원이 수리가 돼서 돼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조금 노후돼서 하고 담장들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잘 정비가 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 제가 요 오면서 이제 제가 팔공산 자락에 있는 그 금성문 탁본전을 하면서 방금 소개한 은혜사의 사미남 또 뭐 몇 점 그 은혜사 편액 이런 글씨들을 한 6점 정도 그 방자유기 박물관에 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 시간 되시면은 8월 28일까지 3개월간 계획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34점 정도 걸어놨으니까 기회 되시면은 한번 다녀오시고, 마침 이 강좌를 주관하시는 우리 지봉선님께서도 일전에 다녀가셔서 그덕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제 강의는 요 정도라고 혹 질문이나 혹시 자유롭게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답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뭐 영천의 금성문은 제가 아직 잘 우선은 포은 선생을 모신 그런 서원 안에 신도비라든지 또는 임난 때 다 이렇게 정공을 세우신 뭐 정수화라든지 이런 그 장군들의 그 묘비라든지 뭐 이렇게 여기 걸렸습니다마는 노계 박일로 선생의 묘비라든지 아주 독특합니다. 작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크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관직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이제 뭡니까 지산 조호익 선생이라든지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바로 지산 선생의 유적비 옥으로 받은 비석입니다. 옥으로 된 거기 비각이 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섭외가 되면은 우리 영천에 이 탁본전을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그런 금성문 중에 하나고, 방금 뭐 은혜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육아의 어떤 신도비라든지 또는 어떤 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사진이나 탁본을 해보면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 지역에도 역사적 인물이 많이 계시니까 뭐 방금 말한 노계 선생님 또는 지산 조호익 쌤 또는 그 정포은 쌤 또 영일 전시 전담 매청고택이나 이런데 다 집마다 다 당호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유명한 분이 쓴 거 아니더라도 전다 학자들이 쓴 필체들이 다 등대에 편지라든지 이러 보면 굉장히 우수한 그 필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현판으로 제가 매상고택 갈 때 산수정 편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모아가지고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 지역 문화를 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정도. 또 다른 분.
자, 없으면은 요것을 마치고 뭐 나중에 차 한잔하면서 자유롭게 또 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루한 다소 재미없는 이 강좌가 맛있는 뭐 길이의 그 인문학 강좌는 좀 그냥 멋으로 그저 하면 이 금성문에 대해서 좀 일별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